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화면에 시인과 함께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타이틀을 붙였네요. 제가 시를 쓰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제 전공이 그리스 신화가 아니고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는 시문학사, 시인론 이런 과목을 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어찌하여 의뢰가 왔을 때 제가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보죠. 그렇게 그냥 약속을 했고 까맣게 잊고 있었어. 그런데 맞아, 내가 그날 왜 한다고 얘기했을까? 내 전공도 아닌데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그게 광고라고 그게 나가버렸어. 주워 담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서 딴 얘기나 시켜야지. 그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그 중앙대학교 캠퍼스가 흑수동에 하나 있고 또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에서 오늘 강의를 하고 부랴부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뵙고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1시간 동안 상당히 유익한 그런 얘기를 듣고 가셔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 이름자 이승하,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 사극을 보다가, TV 드라마. 성황하셨습니까?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었죠? 예전에는 왕족이 죽었을 때는 운명하셨습니다. 작곡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성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는 것을 중학생이 돼서 알았어요. 너 죽을 운명이야. 머지않아 죽을 거야. 이름이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라는 걸 중학생이 돼서 알았어요.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만은, 승자는 같고, 한자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세상에 허구만 이름 중에서, 죽음을 뜻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셨냐고 했더니만, 이 한자는 돌림자고, 승자는 오를승, 승천, 상승, 좋은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제가 인생의 행로를 이제 문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도 문학 이론 공부보다는 창작을 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어 어차피 인간은 때가 되면 세상을 뜨게 마련인 것, 그런 운명이니까 더 열심히 써야지, 시를 써야지, 시를 열심히 써는 것이 이름에 깃들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저는 제 이름을 그 이후로는 좋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는 픽션이에요. 픽션.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 그런데 인간은 아주 문자 발명 이전부터 그냥 이렇게 말로서 언어 소통이 가능했던 그 시절부터 이야기에 대한 만들어낸, 꾸며낸, 어찌 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 않았을까. 비단 그리스에만 저런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도 당구신화, 민담, 전설, 설화 같은 이야기가 각 고장마다 많다고요. 아주. 그 고장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원시시대부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제가 지금 거짓말이야. 저건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재밌어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요. 저게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 허구예요, 허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게 누군가에 의하여 씌워진 대본, 극본을 연기하고 있을 따름이야. 저 탤런트가,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거지. 저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요즘은 또 판타스틱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저승세계, 연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신과 함께라는 드라마, 그게 애당초 웹툰 만화책이었다고. 만화책 아주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야 이게 영화로 만들어서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또 제작을 해서 영화 아주 우리나라 흥행 몇 위에 들어가는 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옛 조상도 그랬지만 어떻게 해서 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저것들이 운행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사계가 좀 뚜렷한 편인데 지금은 그게 많이 허물어졌습니다만 왜 때가 되면 꽃이 저렇게 피어날까? 북풍한설. 왜 저렇게 이때가 되면 이렇게 막 그 폭설이 내리고 나무들도 다 잎이 떨어지고 앙상 가지만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자연의 운행을 우리 인간이 행하지 않는데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어서 저렇게 계절이 바뀌고 별자리가 운행을 하고 또 밀물과 썰물 또 때로는 홍수가 가뭄이 이런 것들이 어떤 누군가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어떤 이 자연을 운행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성스러운 영적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신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겠죠. 신을. 이거는 정말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어떤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누군가를 바다의 신을, 포세이돈을, 그리고 신들의 신 제우스를 그렇게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인간이 어떻게 제어하기가 어려운 그런 염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싹 트고 그 생각이 씨를 뿌리고 또 움트고 해서 신화라는 것이 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를 쓰고 있는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장하고 있는 내가 내 서가에 있는 신화 관련 책들이 어떤 책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서가에 꽂혀 있는 신화 관련 책이 몇 권이나 될까 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신화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부터 책 표지를 보여주는 이 책자들은 바로 제가 갖고 있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이 있어서 갖고 있는 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A4지 복사물 바로 여기는 이제 컬러풀하게 화면에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나라에 아마 수십 종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화책으로 읽은 학생 손들어 보라 그러면 학생이 36명, 37명인데 그 학생들 거의 다 손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화책으로 읽지 않은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학생에게 제가 또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삼국유사라는 책 명은 들어봤을 텐데 삼국유사 그걸 한글로 번역한 번역본을 읽어본 학생 있습니까?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한국에서 문학을 전공하고자 문예창작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너무나 친밀한 친숙한 그런 세계예요. 어릴 때 만화책으로 그게 10권짜리 20권짜리 독파한 그 신들의 이름을
또 영웅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네들의 활약상을, 성격을. 포세이돈 어떤 신인지, 바다의 신임을 학생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국유사는 삼국사기하고는 아예 다른 책이죠. 삼국사기는 삼국 역사 사자예요. 삼국사기, 역사를 기록하다는 그런 뜻이고, 책명 자체가. 유사는 그 사자가 일사자예요. 일화, 이야기. 그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의 각 고을의 이야기 모음 일화집이에요. 삼국유사라는 책은. 이런이라는 스님이 쓴 그 책은 그 당시에 여기저기 떠도는 이런저런 설화 모음집이라고요. 우리 옛 이야기를 아는 학생은 10년 동안 제가 같은 질문을 던져봤는데 삼국유사가 어떤 책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학생도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뇌리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이야기예요.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신화에서 배우는 지혜로운 이야기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저런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떻게 보면 직결한 책으로 총정리를 한 사람이 토마스 불핀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학자에 의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책을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아예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자로 제대로 수집 총합 출간한 사람이 불핀치라는 사람에 의하여 이제 그리스 그 까마득한 몇천 년 전, 기원전 몇 년, 그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지금 되어 있다고요. 자, 이 땅의 소설가 중에 이윤기라는 소설가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윤기라는 소설가는 이분이 쓴 소설보다도 이윤기 히랍신화 미토스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더 알려져 있어요. 본인이 쓴 창작한 소설집들보다도 이분이 쓴 미토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십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세 권짜리로 제1권의 제목을 신들의 시대라고 붙였고요. 2부를 영웅의 시대라고 제목을 붙였고 3부를 인간의 시대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윤기 작가분 얼굴 나와 있고요. 미토스 자체가 신화죠, 신화. 세계의 모든 신화가 흘러들어 이용해된 방대한 히랍 신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 최초로 소설화한 작품입니다. 자, 그 신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소설책, 3권짜리 소설책으로 펴낸 이 책이 고려원의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이제 소설로 썼다고요. 소설로. 그래서 아득한 신들과 인간의 이야기가 탈바꿈을 거듭하면서 시적 언어로 정류된 미토스는 생명력이 크게 넘쳤던 시대, 성속과 선악의 관념 없이 마음껏 자유로웠던 시대의 이야기다. 우리들 무의식의 바다를 흔들어 놓으면서 영원히 숨쉬고 있는 소설 미토스는 세계인들의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확대경이다. 책 광고 문구입니다. 자, 인간은 아주 원시 시대부터, 고려적부터 도대체 왜 이렇게 사계절이 바뀌고 별들이 운행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거기에 대한 근원 탐색의 본능,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게 허무맹랑한 혹세무민하는 그런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탄생했는지, 왜 이 지상에 저런 짐승과 식물과 인간이 살게 되었는지 그 근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영웅들,
하버드 대학의 그 그레고리 나지라는 교수가 몇 학기에 걸쳐서 강의를 한 강의록인데 저 책 그 위에 봐봐요. 필면의 인간 영웅 아킬레우스에서 아고라의 지성 소크라테스까지 그리스의 영웅들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방대한 그 책자로 펴낸 바 있습니다. 자, 신화라고 해서 신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신들만 나오는 것이. 뭐 바다를 또 뭔가 미를 그건 좀 이따가 한 명 한 명 제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전유물이 신화가 오로지 그리스인들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했던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이런저런 문명의 발상지, 인도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에는 다 우리 옛 조상님네들이 어떻게 건국을 했는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신화, 그리스 시대 그리스인들만 신화를 갖다가 창조해낸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한 권을 읽는 세계의 신화 이런 책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가셔서 그 책 표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요 책은 참 재미가 있겠는데 하면서 한번 인터넷 서점으로 구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시아 신화 여행이라는 책도 있고요. 신화는 후세에 새롭게 각색이 되고 리바이벌이 되고 윤색이 되고 재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들과 인간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질투하고 뭔가 또 창조하고 뭔가 또 이렇게 복수하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문명권에서도 신화를 갖다가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인간은 자 달리 말하면 픽션을 찾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저 드라마 참 너무 재밌어. 정말 저게 그 어느 누군가에 의하여 대본을 써서 따름인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충격을 줘. 깨달음을 줘. 공감을 하게끔 한다고요. 그런 것은 결국 신화를 찾는 인간은 이야기를 찾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특히 저는 소설가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쏟고 있는 건 아니야? 이 친구 하는 얘기가 80% 정도는 사실이지만 20% 정도는 자기가 이렇게 소설로 쓰려고 구상했던 걸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시인들은 고지식해서 그렇게 사기를 잘 못 치는데 소설가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 친구가 하는 저 얘기는 뭔가 좀 약간의 어떤 그 흑우가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수는 없다고요. 정말 박장대소하고 동호회하고 재밌다 그러고 어떻게 그런 경험을 다 했느냐 아이고 그런 일이 다 있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우리가 항상 어느 누군가에게만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이제 그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까울 때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그 고래적 사람들의 의식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참 저 얘기 재밌어. 저게 실제 했었던 일이 아닐지라도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고요. 본성. 그래서 또
내가 아는 어떤 드라마 작가야. 신작을 또 쓴다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좀 이 영상 매체, 영상 문화의 어떤 흐름이 영화에서 TV, 드라마, 넷플릭스 같은 걸로 옮겨가는 그 추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화 한 편 값이 되게 비싸가지고 10,000원이 넘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상당수가 원작이 소설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특히 우리나라 그 문예 영화의 전성기가 60년대, 70년대였는데 그 시절에는 황순원, 뭐 김동리라든가 이런 소설가들의 작품들이 대다수 영화화되었습니다. 최인호 소설가의 작품이 아마 이번 주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극장에서 최인호 주관해가지고 최인호의 소설이 영화화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초대를 받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화면 봐보십시오. 중국의 고대 신화, 인도 신화 기행 같은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못지않은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의식에는 야, 서구는 참 대단해. 구라파, 영미, 서양. 그런데 우리 것, 동양 이쪽은 왠지 뭔가 좀 구닥다리가 아니야? 뭔가 좀 미흡한, 부족한 이런 의식을 암암리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번 이렇게 찾아볼 기회가 온다면 도대체 중국에서는 어떤 신화가 있었는지, 인도에서는 어떤 신화가 있었는지도 한 번쯤은 살펴보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면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이 동양화와 서양이 어떤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그 독서 체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추하고 싶은 책이 있으니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삼국유사입니다. 조신의 꿈, 조신몽설화, 그리고 삼국유사 소재 설화 중에서 노힐부덕과 달달박박의 이야기 같은 것이 있는데요. 저런 걸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사전 포석으로서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기왕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뭔가 얘기 몇 개 듣고 갔어요. 그 과정에서 야, 내가 정말 한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삼국유사 책 제목은 내가 들어본 바가 있는데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바가 없어. 도대체 어떤 얘기가 실려있는 책자일까? 라는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되고요. 고운기라는 사람이 삼국유사 그 딱딱한 한자로 된 그 고려조 초에 나왔는데, 간행이 되었는데, 그 책을 아주 현대화하는, 지금 이 시대 독자들이 읽어도 참 그냥 술술 읽힐 그런 이야기조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고운기 번역 삼국유사를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또 잘 알고 있는 시인이기도 하고요. 고운기라는 시인은 이 삼국유사를 번역하고 나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요. 자, 이런 책을 펴게 됩니다. 삼국유사 발상한 그 지역을 직접 답사한 거예요. 그 포항 근처래지. 내가 가봐야지. 직접 답사해가지고요. 그쪽에 있는 사찰, 유적지를 다 살펴보고 사진을 찍고 실제로 스토리텔링,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는지 유래도 찾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잔존해 있는지, 지금 이 시대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책을 계속 써냈어요. 네? 일종의 문화 유적지 답사책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책은 삼국유사 길 위에서 만나다, 또
스토리텔링 상공유사 모험의 권유 이런 책을 쭉 써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상공유사만 읽지 마시고 거기에 파생된 이런 지금 그 이야기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다시금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쓴 이런 책도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은 우리를 닮은 이야기 한국의 신화 전설 최상식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서정호라는 분이 쓴 이런 책도 야 그렇다면 이 한반도 이쪽에서도 이야기가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수집한 그런 재미난 이야기 책이죠. 그야말로 손자 손녀 글쎄 요즘 아이들은 이런 옛날 이야기를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만 하더라도 할머니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계속 보채고 쪼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문학을 연구하는 방법론 중에서 신화비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화비평. 책 제목이 이 책은 왼쪽에 있는 책은 문학과 신화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신화와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신화하고 아주 근접해 있다는 것. 그냥 고래적 그 우주의 발생 기원, 이 삼라만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또 그 만들어낸 그 주체들이 어떻게 서로 갈등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런 이야기를 모은 신화라는 것이 문학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추적한 그런 연구소예요. 문학이 신화하고 아주 먼 거리에 있지 않음을 증명한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문학 또한 만들어낸 이야기,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시를 써서 발표하면 독자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 사실로 간주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쓴 시 중에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라는 시를 문예지상에 발표를 하고 나중에 시집으로 묶어냈어요. 그 시를 읽은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자네는 어찌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럴 수 있냐고. 그거는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누군가의 어르신네들 일가 친척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부엄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데 그걸 하지 않은 불효자식이라고. 아버지 멀쩡히 살아 계시고 전혀 병원에 입원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런 분인데 아버지 임종을 지키며 이런 시를 썼다고요. 완벽한 100% 허구였어.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시인은 시를 쓸 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쓴다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얼마든지 만들어낸, 지어낸, 꾸며낸 허구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시를 썼다가 좀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단 아버지가 그 시를 보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아예 그래서 시집 아버지께 붙여드렸어요. 머릿말에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책도 있어요.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사회학을 위하여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 우리 이런저런 관혼상제, 건축, 온갖 그 전통 문화유산이 이 신화와 옛날 이야기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추적, 분석, 연구한 그런 책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신화 관련 책자들은 이런 것들이어서 책 소개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반이 흘러가 버렸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고대인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낸 허황한 신들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현대인들이 다시 찾아서 읽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황당무계한 신들이 등장해가지고 신들과 또 영웅, 인간들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서로 때로는 막 신이 온전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신, 만물을 창조한 그런 신이 아니라고. 질투심이 너무 강해. 그리고 막 인간을 사랑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의 여신 이름이 뭐죠? 미의 여신. 미의 여신 이름이 두 개가 있죠. 그리스 이름으로 아프로디테이고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로 나와요. 비너스하고 아프로디테가 같은 이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자, 그리고 혹시 대장장이의 신 이름을 아세요? 헤파이스토스. 하늘을 두껍게 짊어지고 있는 거인이 나와요. 아틀라스라고 하죠. 그리고 정말 천하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영웅이 한 명 있죠. 헤라클레스 천하장사. 헤라클레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우스. 오, 아시네.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신화를 다들 잘 알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걸 또 다 알고 계시네. 테세우스. 아테네 왕자. 크레타섬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미군 속에 사는 미노타우스를 무찌르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절반은 주인공이 신이고 절반은 인간이죠, 인간. 영웅. 전쟁의 신 마르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술의 신의 이름은 바커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그 신들이 온전하지 못하죠. 뭔가 바다의 신이건 대지의 여신이건 미의 여신이건 이 그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뭔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화도 잘 내고 질투심도 많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하고 사랑에 빠지고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인간을 미워하고. 자, 그런저런 이야기가 참 재미가 있어서 이야기의 어떤 그 스토리의 어떤 그 흥미를 느끼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의미라고 그래야 될까? 의의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뭐라 그럴까? 뭘 예로 들까요? 묻지마 살인 같은 걸 예로 들어 볼까요?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중에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학부형이라면 그 아이의 게임을 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게 그 집집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몇 시간만 해야 되는데 너 또 하고 있구나. 자, 이런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살상이 누군가를 해친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옛날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어떤 집적된 쌓인 지혜라 그럴까요? 이건 지식의 차원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경륜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그럼 뭔가 그 고대인들의 상상으로 만드는 이야기 속의 지혜라 그럴까? 교훈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뭔가
아이들한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면은 그래도 조금은 덜 삭막한, 덜 이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행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신학은 이 땅의 민담, 뭐 설화, 신화, 전설이건 간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기능을 분명히 그 옛날 이야기들이 하고 있을진데, 한 명이 쓴 작가 어떤 한 명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고 아주 오랫동안 몇백 년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또 살이 덧붙여지고 그 어떤 인물이 형상화되고 했었다고요. 그 온전치 못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어떤 실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나는 건지를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신화는. 그리고 우리 당군 신화도 이걸 갖다가 그냥 허무맹랑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고요. 역사의 일부로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 토템 사상, 곰이 어쩌고 마늘이 어쩌고 이런 그냥 우리의 까마득한 옛 조상이 만들어낸 그냥 혹세무민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는지를 탐색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현대인이. 예? 그런 것이 서로 소통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가족 해체의 사회로 가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과 인간이 더불어 함께 희희낙낙했던 그런 시들에 대한 그리움, 갈망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많은 영화, 드라마의 폭력성은 좀 지나칠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저게 아무렇지 않은 내가 누구를 해코지하는, 살해하는 그 살해의 대상이 가족인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아마 언론 뉴스에 며칠에 한 번씩은 반드시 뭔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리고 저는 저의 참으로 친한 지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의 피해자가 될 줄 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사람이 크게 다치고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저녁에 길 가다가도 어떤 그 극단적인 광태를 보이는 어떤 바로 이웃의 피해자가 다른 이웃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신화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부족함을 사례를 다 들고 있다고요. 뭔가 암시하고 넌지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신들의 이야기, 신과 인간이 함께 놀고 즐기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의 교훈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화를 수세기 동안에 만들어 온 그 옛 조상님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주도에는 참으로 많은 옛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설문대 할망, 아주 엄청나게 이제 몸집이 큰 거신, 제주도에 다른 지역보다 유독 많은 옛날 설화, 전설, 민담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는 바로 풍랑을 만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안 돌아. 이웃집 아저씨가 내 삼촌이. 그래서 그런
비극적 현실을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좀 서로가 위로하고자 이야기를 만들어서 누군가 할머니가 또 손자한테 이야기해주고 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새롭게 또 만들어지고 했을 거라고요. 그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 삶의 지혜예요, 지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한테 넌지시 가르쳐 주는 뭔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지니고 지금도 누군가가 신화를 읽고 연구하고 또 변형하여. 자, 혹시 한 10수년 전에 여러분들이 트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자, 그 남자 배우 브래드 피트 잘생긴 녀석. 예,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우스로 나왔죠. 아킬레스 건이 여기 그 우리 복숭아뼈 있는 곡인데, 그 신화 내용에 의하면 뭐 물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완전히 온전한 인간이지만 신의 어떤 그 권능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려는데, 나뭇잎 사기가 여기 하나 딱 붙어가지고 요 치명적인 여기를 다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점이 하나 딱 만들어져가지고 아킬레우스 건이.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만 그렇게 되는데, 자, 20세기 들어서서 유태인 실리만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야, 내가 어릴 때 즐겨 읽었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트로이의 목마, 이 이야기가 완전히 그냥 신화인데, 신화 속 이야기인데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실리만이라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어. 야, 그런데 늘 동경에 맞지 않았던 트로이 전쟁의 유적 발굴단을 꾸려가지고 발굴을 시작해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트로이 전쟁을 실체를 고스란히 다 규명해냈죠. 다. 그러니까 이제 몇백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지층이 또 쌓이고 했는데, 그걸 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트로이 전쟁이 실제 이 지구상에 목마도 그렇고 있었다는 전쟁임을 입증했죠.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입증을 해냈죠. 그런 슐리만 혹은 실리만이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을 어렸을 적의 들었던 이야기, 또 봤던 동화책, 아동용으로 만든 동화책 속에 나왔던 그리스 시대의 트로이 전쟁이 실제 그대로 그 당시 있었던 전쟁임을 입증해냈다고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 시대의 이러이러한 다른 이야기들조차도 또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또 침소봉대도 하고 뭐 상상을 덧붙여서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일 수가 있을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수많은 설화 전설 중에도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윤색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추적해 가는 것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왜 그런 이야기가 저 지방에 만들어졌을까? 저 지방에서는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을까? 이제 이 땅의 여러 고을에 비슷한 이야기가 달래강 달래곡의 전설에 얽힌, 근데 이제 비가 막 컵 내려가지고 옥수수 내려가지고 어떤 지방에서는 이제 남동생과 누나로 나오고요. 어떤 지방에서는 오빠하고 여동생으로 나오는데, 이제 각 곳에서 30개 정도 유사한 이야기가 이렇게 채집되었는데,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끔찍한 뭔가 사건이 있었죠. 친아버지에 의한 몇 년 동안의
자,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 조상님네들은 그런 건친상간은 그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야라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이거는 짐승들의 세계. 개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그 설화에 의하면 누이한테 먼저 가라고, 먼저 앞서 가라고. 그래서 누이는 가다가 남동생이 오라버니가 뭐 뒤를 보려면 지금 시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왜 아직도 여기 따라오지 않고 이상하다 하면서 가봤더니만 돌멩이를 들어서 거길 때려가지고 자살했죠. 자살. 현장에서 그렇게 자신의 남근을 갖다가 그렇게 다 돌멩이로 쳐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국 방방곡곡 30여 군데에서 지금껏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 속의 지혜라 그럴까? 그런 이야기를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 조상님네들이 참 지혜로웠구나라는 것이 그 이야기의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잃어버린 신화를 다시 찾게 되는가 봅니다. 이 신화가 그냥 고래적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영화 이제 웹툰에서 영화가 된 신과 함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원령공주라는 애니메이션, 일본의 옛 전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현대화 작업을 해서 그런 영화는 아주 그야말로 그냥 재밌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세계 영화사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전환의 계기가 바로 그런 작품이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은 신화 전설 민담 같은 걸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해요. 일상적으로 작품을 다시 쓰고 하는 과정에서 재생, 재구성, 재활용을 참 잘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런 지방 곳곳에 있는 좋은 우리 옛 조상님네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전수가 되지 않아요. 야, 그거는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 그러면서 그래서 로마 신화를 아이한테 사준다고요. 이거 재밌는 이야기니까 읽어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영혼이 서구화. 서구는 뭔가 정본이야. 우리 거는 뭔가 좀 미흡해. 이거 좀 뭔가 시대에 뒤진, 촌스러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찾아보면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조상님네들의 어떤 그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을 텐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는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아직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왜 정말 천둥 번개가 홍수가 가뭄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천재지변이 누구에 의하여 어떤 힘에 의하여 어떤 자연현상 혹은 어떤 신의 영역에서 뭔가 우리가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저런 생각들이 이야기꾼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이야기꾼으로. 그 이야기가 살이 보태지고 더 보완이 되고 온전한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형성된 것이 신화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삭막한 살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저런 옛 이야기에 담겨있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로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지역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보는 기회가 있더라도 자, 정말 무슨 이야기가
여기는 구리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분명히 또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의 소설가 중에 희곡을 열심히 썼던 최인훈이라는 소설가가 계셔요. 최인훈이라는 소설가, 뭐 광장이라는 대표작이 있는데, 최인훈 선생이 쓰신 희곡 작품 중에서 낭낭공주 이야기라든가 정말 우리나라 옛 이야기를, 설화를 갖다가 현대화한, 혹은 그냥 그 시절의 이야기를 그대로 씁니다만은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금 재조명한 그런 작품들을 아주 많이 쓴 최인훈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최인훈. 그런 소설가의 희곡집도 나와 있으니까요. 야, 이런 옛 이야기가 연극 무대에서는 공연이 되었었구나. 대학로에서 몇 년도에는 되었었구나. 그런데 연극이라는 것은 그냥 공연이 끝나면 그냥 이렇게 또 잊혀져 버리니까 그것이 다시금 어떤 식으로 다시 재조명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신화, 특히 우리 신화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뭐 시집을 몇 권 내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널리 읽힌 베스트셀러가 된 집도 없고 그래요. 근데 제 그 은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미당 서영주 선생님께서 방학이 될 때 학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들 가운데 교회나 성당에 나가는 학생들은 이번 방학 때 성경책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라고. 영어로 된 책을. 영어 공부도 할 겸 해서 사전 뒤적어 가면서 성경을 갖다가 뭐 일단 신약을 읽고 나서 또 구약도 읽으면 좋겠고 성경을 영어로 한번 독파해보고 교회나 성당에 나가지 않는 학생들은 삼국유사를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고지고대로. 그래서 방학 때 열심히 삼국유사를, 그 당시에는 삼중당 문고라는 게 있었어요. 문고판이 있었다고요. 그 시절에는. 요즘은 정말 대학생들 책 사려면 너무 비싸. 그때는 문고판이 너무 이게 뭐 뒷포켓에 넣어도 되는 그 문고판 책들을 얼마든지 사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말이죠. 일본이 되게 얄미운 게 요즘은 일본에서는 여전히 문고판 책들이 나와요. 양장본 책이 나오면 그 소설책이든 시집이건 반드시 문고판 책을 따로 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쉽게 사볼 수, 아주 값싸게 사볼 수 있게끔 두 가지 종류의 책을 했는데 우리는 그만 문고판 책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 시절에 그때는 문고판, 삼중당 문고, 삼국유사 두 권을 사가지고 독파를 했죠. 그래서 그 삼국유사 소재 설화를 하나하나 시로 쓰는 그런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특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낸 그 이제 시집 중에서 이제 취하면 다 광대가 되는 법이지라는 시집이 한 권 있어요. 취하면 다 광대가 되는 법이지. 그 시집에는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현대화 작업을 한 것들을 쫙 해서 시집을 낸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작업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삼국유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엄청난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삼국사기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거 너무 중국 편향, 4대 사상이 너무 짙게 들이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학자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건 역사서고요. 삼국유사는 우리 옛 이야기를 모은 이야기 모음집이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생을 인생 읽어야 할 도서 목록 중에 삼국유사가 꼭 들어가기를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식들도, 친척들도 요즘은 참 정말 이 땅에 태어난 부끄러움을 너무나 진하게 느껴요.
세상은 온통 미세먼지 천지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미세먼지를 마셔야 되고, 아직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흉흉한, 살인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 땅에서 내가 이 조국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 그런 데 대한 회의가 자꾸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비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삼국유사를 읽으면 그나마 그래도 야,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후세에 전해주려고, 어찌 보면 이련이라는 스님은 편집자예요, 편집자. 자기 자신이 창작한 이야기, 소설책이 아니라고요. 수집한 이쪽 저쪽 이야기를 갖다가 편집한 편저자예요, 편저자. 그래서 그런 책도 한번 언젠가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것으로 딱 1시간 얘기를 그야말로 뭐 좌충우돌, 그야말로 행서수설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만 잔뜩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왠지 좀 쑥스러움도 느끼면서 제 얘기는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